안녕하십니까. 김태균 교수TV 건강지킴이 박신혜입니다. 오늘은 김태균 교수TV의 뉴페이스를 모셨습니다. 편안한 어깨, 그리고 깃털 같은 어깨를 위한 어깨지킴이 TK정형외과 안영섭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영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에요, 제 주변에 어깨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혹시 이렇게 유독 어깨 아픈 분들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어깨 통증 환자분이 실제로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또 대한견주관절학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20% 이상이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주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실제로 어깨 통증 환자분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요, 그러면 어깨 환자들이 이렇게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죠? 네,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척추 환자들이나 고관절 환자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 시대로 진입하면서 개인에 대한 투자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가 시간이 확대되었고, 그 시간에 테니스나 골프 또는 다른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더불어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무릎 관절은 어쨌든 체중 부하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질환자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깨는 이렇게 체중 부하가 되는 그런 관절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깨는 체중 부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동 범위가 아주 넓은 관절로 그만큼 많은 일을 하는 관절입니다. 먼저 어깨 관절을 보시면 팔뼈와 어깨뼈, 그리고 빗장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깨뼈와 팔뼈는 마치 티샷 위의 골프공처럼 접촉하는 면이 아주 좁기 때문에 관절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데요. 그래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의 회전 근육과 여러 인대들이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돌고래 쇼에서는 돌고래가 공을 놓고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균형을 잘 잡지만 우리 몸의 관절뼈 자체가 돌고래처럼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게임에서처럼 물통을 제 위치에 벗어나지 않게 다른 근육과 인대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아주 넓은 범위의 일을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관리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깨 관절이 불안정한 관절이긴 하지만 가동 범위가 또 그만큼 넓고요. 그래서 여러 근육과 인대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기 쉽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 반경이 넓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몸에서 그만큼 어깨가 하는 일이 많다는 뜻인데요. 팔이나 손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동작, 심지어 걸어 다닐 때에도 어깨는 항상 쉼없이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사용량이 누적되면서 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요, 교수님. 어깨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수님 찾아오면 될까요? 당연히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약을 약사에게 받으시는 것처럼 어깨 통증은 어깨 전문의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자료는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병원에 내원하였던 환자분들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인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어깨가 불편하실 때 처음에는 인터넷 사이트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인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인 만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은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너무 경쟁적으로 의료 정보를 쏟아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검증되지 못한 정보나 또는 본인에게 맞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 또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겠지요? 네, 맞아요, 교수님. 어머님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오시면 카더라 방송 얘기 너무 많이 하세요, 진료실에서도. 그만큼 잘못된 정보를 자칫 따라하게 되면 치료를 적절하게 못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치료가 또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맞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치료가 지연되게 되면 병의 경과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분이 견뎌야 하는 불편감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화시켜서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하였는데요. 수술이 필요한 상태셨지만 수술하기 전까지 정형외과가 아닌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결국엔 수술하기까지 다른 곳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조사입니다. 최초의 어깨 통증 정도, 통증 지속 기간이나 방문한 의료기관 수에 따라서 그 의료비가 많이 상승하게 되었고 500만 원까지도 수술 전에 지출을 하였다는 조사입니다. 아, 정말요, 교수님? 그러면 수술 전에 500만 원이나 쓴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제대로 치료받는 건 맞는 건지 정말 걱정인데요.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정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요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어깨 환자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어깨 환자분들 중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하고 회전근개 파열, 동결 어깨와 석회화 힘줄염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 모든 게 주로 50대를 전후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조사되고 있고요. 어깨 관절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회전근육 인대를 포함해서 여러 구조물들이 서로 보조하며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자칫 잘못 진단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발 위에 올려놓은 물이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조금씩 흐르다 못해서 엎질러지는 것처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건데요. 때문에 약을 약사에게 받으시는 것처럼 어깨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정형외과, 특히 어깨 전문의와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꼭 교수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깨 관절과 관련된 최신 동향 알아보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오늘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에 대해서 쉽고 또 재밌게 안윤석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균 교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